네, 취업엔 2부 정경호의 소통 리더십 시간 준비가 돼 있는데요. 바로 모셔보죠. 네, 에나콜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언제 봐도 참 든든하시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도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먼저 화면 통해서요, 주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비즈니스 소통법이라고 나왔는데요. 네. 이건요, 구직자분들한테도 미리 알아두면 정말 도움이 될 거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에 인턴 생활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그런 분들 능력도 중요하지만 소통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하신 주제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을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직장 내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나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소통법이죠. 네. 특히나 제일 어려운 상사와의 관계.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 또 학교만이 아니라 이 직장 내에서도 왕따 문화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동료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부하 직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부하와의 관계.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 비즈니스 소통법, 직장 내에서의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 상하 그 동료와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참 이거 힘듭니다. 동기나 후배들은 참 쉬워요. 그래도 술 한잔 먹고 토닥토닥 해주면 되는데 상사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직장 생활을 잠시밖에 안 해봐가지고 이렇게 상사랑 마주칠 일은 별로 없었는데요. 상사와 관계 소통법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 박 MC님은 직장 생활 했으면 워낙 잘하셨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상사와의 관계도 굉장히 잘 풀어나가셨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윗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말을 했을 때 무조건 처음에는 좀 인정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20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확인 불문입니다만 젊은 것들은 다 싸가지가 없다. 근데 이거는 비단 매번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우리 때와 좀 다르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우리 때도 그랬습니다. 상사와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부탁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무조건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실행을 먼저 해주셨으면 하는 적극성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과정 중에 어떤 대안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자기만의 의견을 그래서 무조건 해보겠다라는 그런 적극성을 보여주시면 그런 부분에서 좀 신임이 먼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두 번째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존경의 마음과 공손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누구나 다 마음을 전하게 돼 있는 거죠. 특히 우리 같은 유교 문화, 특히 아시아권 문화는 관계의 문화라고 하죠.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위 상사에게 항상 배움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비단 이건 예시입니다만 성공의 4법칙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4가지가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태도가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습관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태도라고 뽑습니다. 네. 즉 뭐냐면 모든 사람의 감사, 특히 상사에게 감사의 마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렇습니다. 칭찬을 받으시면 우리 정대리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게 끝나시는 게 아니라 거기 한마디를 더 붙이는 거.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우리 다 과장님 덕분입니다. 과장님 덕택입니다. 근데 이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다 압니다. 그냥 하는 얘기지. 그렇지만 짧게나마 그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을 때 사람은 그런 것들을 쌓여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항상 상사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요즘 팔로워십, 리더십뿐만이 아니라 팔로워십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경영학 이론 중에 굉장히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팔로워십이 따르는 게 다른 말이 아니라 따르는 자를 따른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네. 즉 잘 따르는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리더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잘 따르는 모습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대안 있는 제시, 대안 있는 비판, 대안 있는 어떤 그 상사에 대한 어떤 관계성을 맺으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존중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 흔한 얘기로 남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자기를 보다는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합니다. 예, 여자는 누구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준 남자에서 목숨을 바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인정에 대한 부분에서 상사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리더로서 인정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상사의 관계가 좀 더
아주 매끄럽게 좀 잘 쌓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목숨 바칠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 예. 목숨이요? 목숨까지는 생각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상사와의 관계 정말 어렵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고대 동굴 벽에 가면은 요즘 애들은 다 버릇이 없어 이렇게 써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상사와의 관계는 항상 어려운데 자, 전기를 해보면 명령은 즉시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존경과 공손의 태도를 항상 보이고 그리고 상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면 소통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3번은 듭니다. 역지사지라고 생각해보면 네, 그렇습니다. 역지사지. 그런, 예, 네. 예, 예. 그렇게 하면 참 도움이 되실 네.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동료와의 관계로 좀 넘어가 보죠. 아까도 네. 말씀해 주셨지만 요즘 동료끼리도 왕따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정말 네. 그러더라고요. 동료와는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까요? 예, 실제로 지금 이직하는 사유를 좀 확인해 보니까 이직의 80% 이상이 동료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되게 의외인데요? 굉장히 의외죠. 실제로 업무 때문에 지치는 경우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사람 때문에 지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뭐 기업뿐만이 아니라 뭐 학교, 공무원, 정부뿐만 모든 어떤 기관과 단체에서 이 소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는 동료의 관계에서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신나는 협력 관계를 지향한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꺼이 좀 도와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내 영업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내 영업이라는 건 좀 듣기에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외부 거래처 혹은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만 어떻게든 좀 이렇게 관계성들을 많이 맺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자그마한 것들, 뭐 소위 말해서 전화가 왔을 때 포스트잇 하나 붙여놓고 거기에 띄웅띄웅 뭐 좋은 말씨, 좋은 글귀 하나 써놓는 게 사람에게 굉장히 감동을 줍니다. 실제로 저도 어떤 관계들 때문에 전화를 딱 하면 전화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전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신나는 협력 관계를 지향한다는 건 뭐냐면 부탁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협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해주시는 아주 자그마한 것들을 끊임없이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내 영업에 대한 부분도 좀 필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상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감사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없는 자리에 있는데 누가 포스트잇을 붙여놨습니다. 누구한테 전화가 왔다 이런 메시지가 딱 붙여있을 때는 그것에 반드시 감사함을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네. 아주 자그마한 것들이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함을 표현하는 동료에 대해서만큼 누구도 다 우리 최고의 동료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비단 상사의 부분만이 아니라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감사하고 동료는 직장 생활의 선물이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의 하루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한 30년, 20년 직장 생활한다 그러면 거의 직장 생활에 이 동료가 거의 우리 친구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이게 선물이다 생각하시면서 항상 감사함을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쁜 선물 봤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홍선혜 씨가 고맙습니다. 정말 소중한 동료고 선물이에요. 저도 놀라운 그래요. 선물이죠. 예, 일도 예. 도와주시고. 예, 매번 하루마다 한 번씩 절하셔야 되고. 예. 맞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나 저기 가족보다 더 많이 버는 선물이에요. 날마다 버는 그러네요. 선물인데. 저 때문에 혹시 저 직장을 뭐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으세요? 아니 없고 재관 씨가 옆에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더 빛이 납니다. 네, 항상 말씀하시지만 여자 MC를 빛내주신 남자 MC세요. 제가 이제 넓으니까 이제 상당히 좀 날씬해 보여서 그런 의미죠? 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동료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또 부하랑 또 소통법도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후배들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자칫 그게 잔소리로 들릴까봐 요즘은 좀 잘 안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려워요. 우리 박정현 씨님 이렇게 옆에서 보면 항상 후배들이 아주 자상하게, 아주 뭐 이렇게 따뜻하게 많이 챙겨주신 걸 제가 옆에서 많이 봤는데 중요한 거는 의외로 그런 자상함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가장 후배들이 가장 선배에게 가장 요구하는 하나의 덕목을 뽑는다면 정확함이었습니다. 항상 정확한 사람. 그렇죠. 자기가 뱉은 말을 정확하게 실천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을 지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그렇습니다. 존경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있고. 예, 그렇습니다. 가장. 그래서 우리가 항상 따뜻하게, 우리가 항상 자상하게 해야 되는 건 기본으로 하되 가장 우리가 해야 되는 선배의 몫은
따끔한 충고와 피드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의 전제 조건이 정확한 것이죠. 항상 정확하게 충고와 피드백을 했을 때 나에게 있어서 성장에 대한 부분에서 항상 도와주는 선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든든한 선배로서 항상 무게감 있고 항상 명확한 선배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업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항상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그것에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부분에 선배로서 굉장한 존경심을 갖는다. 그래서 후배와 관계를 이렇게 좀 설정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더불어서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동기부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이제는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모티베이터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니지먼트는 뭘까요? 그렇죠. 관리죠. 모티베이터는 끊임없이 동기부여입니다. 허츠버그라는 학자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동기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위생요인, 환경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동기부여 요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위생요인, 환경 요인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근로조건이라든가 복리후생이라든가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사람은 실제로 동기부여를 받을 것 같지만 그냥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만족스럽지 않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거 갖고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진 않아요. 근데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와 그것에 대한 성취감이 있었을 때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선배의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서 가치와 의미와 일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성취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역할. 그래서 실제로 선배와 어떤 그 후배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끊임없이 내가 어떤 모티베이팅을 해줄 것이냐,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줄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충고와 피드백을 더불어 끊임없이 그렇죠.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줬을 때 선배는 존경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베풀어주는 부분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은 너무 똑똑합니다. 네. 너무 뛰어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좀 단호함을 가지시고 인정과 격려를 끊임없이 해줬을 때 선배와 후배의 관계는 좀 더 동독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격려 하나만큼은 제가 참 잘하죠. 격려 잘해주시죠. 그래요. 네, 항상 잘해주시는데 저는 오늘 소개해주신 후배와의 소통법이 조금은 의외예요. 좀 따뜻하게 격려만 해주는 그런 게 좀 바른 건 줄 알았는데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의외로 정확한 선배, 단호한 선배 이런 걸 좀 요즘은 선호를 하는군요. 자, 광고에서 제가 인재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문구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약간 비슷한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일관성 있는 사람. 네. 정확한 모습, 명확한 모습, 그 사람의 예측하는 모습, 일관성.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네. 알겠습니다. 지나친 부드러움은 또 우유부단함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정확함과 또 언제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든든함, 후배한테 그런 소통법이 통할 것 같네요. 네. 자, 이제 단지 직장 내 소통법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걸 적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선후배 그리고 동료와의 소통법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네. 주인처럼 행동하면 언젠가 반드시 주인이 된다. 우리가 한결같이 좀 배움의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결같이 이 겸손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 생활하다 보면 참 교만한 것 같아요. 가끔 가다 보면 강의를 주업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끊임없이 배움의 자세가 있었을 때 바다는 그렇죠. 모든 걸 다 받아 안는 것처럼 교만은 담을 세우는 것이고 겸손과 감사의 자세는 담을 내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과 개방적으로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배움의 자세로 오늘 하루도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서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정경호의 소통 리더십 오늘은 직장 내의 소통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애나꼴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